혹시 요즘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혼자 있을 때 문득 외롭다 느끼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시진 않나요?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도 어떤 욕구가 느껴지는데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입도 뻥끗 못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준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그 건강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무시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 건강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 건강. 그런데 말하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민망하고 부끄럽고 말 꺼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냥 삼키고 마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릴까? 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20여 년 전 제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67세.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걷는 것도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럽게 배뇨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방광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미 방광 기능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진료 전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혹시 예전부터 불편하셨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그러시더군요. 아, 사실 꽤 오래전부터 그랬어. 밤에도 자주 깨고 소변줄도 약해지고. 그런데 부끄럽잖아. 이 나이에 그런 말 누구한테 하냐? 자위 이야기도 그냥 참았지 뭐.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가장 무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수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편함을 조용히 견디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민망해서 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그날 이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걸. 건강이 문제는 육체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마음속 부끄러움에서 자라기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침묵 속에서 병을 키우는 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입을 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말하지 않던 이야기, 성 건강과 자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정, 이 욕구, 이 불편함은 당연하고 정상이며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이 들면 그런 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상담실에서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적인 욕구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욕구의 모양이 조금 바뀌는 거죠. 젊었을 땐 확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면 지금은 조용히 은은한 온기를 내뿜는 난로 같달까요? 그 따뜻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몸은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도요. 제가 연구 차원에서 500분이 넘는 60세 이상 남성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무려 78%가 지금도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고 하셨고 65%는 자위행위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하잖아요. 그냥 혼자 조용히 넘기고 있어요. 한 분은 그러셨어요.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창피해서 혹시 병이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영수 어르신이셨고 71세였습니다. 상담 중에 그 걱정을 조심스럽게 꺼내셨고 제가 천천히 설명드렸죠. 어르신,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몸이 잘 살아있고 감정도 살아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더니 박 어르신은 말없이 웃으셨고 얼굴이 편안해지셨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군요. 마음이 놓이네요.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어 왔는지를요. 그 억눌림은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성 어르신들과의 상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69세. 남편이 먼저 떠난 지 오래였고 이제는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셨죠. 그분은 조심스레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선생님, 가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이상한가 싶어서 속으로만 삼켰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니요, 할머님.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지금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해드렸고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에 대한 감정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성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몸과 마음이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성적인 욕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호르몬 이상이나 우울감, 건강 저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절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고민하며 입을 꾹 다문 채 살아오셨던 거예요. 이제는 그 입을 살짝 열어도 되는 때가 아닐까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 속에 담긴 살고 싶은 마음을 들여다볼 때가 된 거죠.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내 안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전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드는 건 지금도 충분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삶의 일부입니다. 욕구가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분들이 다음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 해결하는 건 괜찮은 걸까? 그럴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은 일입니다. 오히려 자위는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었어요. 60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 달에 47회 정도 적당한 자위행위를 한 그룹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33%나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자위는 전립선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 잠을 잘 자게 하고 기분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시죠. 그럼 매일매일 해도 괜찮나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몸도 마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전립선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고 오히려 피로가 쌓이거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13회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자위는 남들 몰래 하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몸과 감정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내 안의 긴장을 풀어주는 휴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자기 돌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위는 올바르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올바른 방법을 모른 채 자기 몸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해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엔 몸이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분은 68세 남성 박진호 어르신이셨는데 3년 가까이 반복되는 요로 감염과 전립선 통증으로 고생하셨죠. 병원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정확한 원인을 못 찾다가 제게 오셔서 상담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혹시 자위 때문인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혼자 해결하시면서 너무 자주 지나치게 강한 압력으로 그리고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몸은 민감해지고 염증은 깊어지고 결국 반복되는 감염으로 이어졌던 거죠. 자위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지 않고 하거나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힘으로 하거나 수건이나 도구를 반복 사용하면서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염증과 상처, 전립선 압박을 유발하고 점점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어요. 박 어르신은 그 뒤로 방법을 바꾸고 청결에 신경을 쓰고 횟수도 조절하면서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몸이 훨씬 가볍고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분이 웃으며 하셨던 이 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덮어버리면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오죠. 지금 혹시라도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잦은 감염이나 따끔거림이 있다면 그건 몸이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 이제라도 방법을 고치면 늦지 않을까? 그 답을 지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쉬운 말로 말씀드릴 테니 메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는 횟수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안 좋죠. 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쉬지 못해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보통은 일주일에 13번,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은 쉬어가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도 점막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마찰이 심해지면 자극이 크고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수성 윤활제, 그러니까 물처럼 맑고 안전한 의료용 윤활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로션이나 바세린은 쓰지 마세요. 염증 생깁니다. 세 번째는 압력 조절이에요. 젊었을 땐 강하게 자극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너무 세게 하시면 요도나 전립선이 손상될 수 있어요. 손에 힘을 조금 빼고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으로 하시면 됩니다. 몸이 거기에 더 잘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청결입니다. 손, 수건, 도구. 무엇이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해요. 자위 전엔 꼭 손을 씻으시고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비누와 뜨거운 물로 자주 세척해 주세요. 혹시라도 상처가 생겼다면 그날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 복용 중인 분들의 주의점입니다. 특히 혈압약, 전립선 약, 항우울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자위 행위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약은 감각을 둔하게 만들거나 반응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의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혹시 자위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숨이 가빠진다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멈추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나 혈압의 이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고 살피는 것, 그게 건강한 성생활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게 바로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정리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위 습관이에요. 어렵지 않죠? 지켜야 할 건 딱 이것뿐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따뜻하게 나를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올바른 방법입니다. 몸에 대해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욕구를 이야기하는 건 참 많이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서로의 몸과 마음이 변해가도 그저 조용히 넘기곤 하죠. 어색하고 부끄럽고 말을 꺼냈다가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건 그 욕구가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모른 척하고 외롭게 두는 마음 아닐까요? 저는 이재훈 어르신 부부를 기억합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두 분, 이제는 조용히 함께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조그마한 외로움이 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하셨답니다. 나 아직 그런 감정이 있어. 당신은 어때?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놀랍게도 서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 대화는 단순히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아니라 당신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예전엔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재훈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서로 진짜 마음을 꺼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성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육체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곧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사람들은 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예의고 품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출발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변화, 나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바람. 그걸 숨기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사랑 아닐까요?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도 처음엔 어색해도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첫마디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당신 나는 아직도 당신이 좋아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의 소리를 조용히 들으셨으니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성욕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몸과 마음의 신호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입니다. 둘째,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만 한다면 전립선 건강, 수면, 면역력, 기분까지 모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방법은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자극, 지나친 횟수, 청결하지 않은 습관은 염증과 통증,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떤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어색하고 민망하더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4가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이걸로 정말 삶이 바뀔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제 아버지를 통해 그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누군가가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의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성은 단지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에너지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며 내 삶이 여전히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저는 의사로서 아들로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성에 대한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 500명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 듣고 기록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같이 울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해본 건 처음이에요. 이제야 내 감정이 정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늦지 않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걸음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 70대, 80대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빛이 비춰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로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